클로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도 뭐 클로드를 써본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공지능 강의를 이제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해서 클로드도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 더 잘 쓰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좀 뭐 의견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클로드는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의 여러분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챗GPT 같은 빅 언어 모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나는 클로드를 만든 회사가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클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장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치, 그렇죠? 웹서치, 애답티브 러닝, 그다음에 띵킹, 딥 리서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있는데 저도 사실 업무에 프로젝트 기능을 씁니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요. 이렇게 써보시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나름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 기능은. 그다음에 이제 아티팩트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라이브 아티팩트가 최근에 한뭐 1, 2개월 안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4월 달에 출시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나온 기능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로드가 만든 게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 아마 이제 클로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MCP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MCP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MCP라는 거는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들 프로토콜 아시죠? 우리 A라는 어떤 뭐 서버, B라는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한다면 내가 A 데이터를 줄 테니까 너는 받을 준비를 해. 그럼 받는 친구는 서버에서 오니까 나는 받을 준비를 했으니까 나는 받았고, 받았으니까 나는 받았다는 신호를 다시 보내주고, 이런 약속의 어떤 통신의 규약입니다. 그 규약이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 MCP라는 거는 이제 실제 통용되는 기술이긴 한데, 클로드 안에서는 약간의 브랜드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게 커넥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MCP랑 커넥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MCP라는 걸 많이 쓰고 클로드 안에서만 커넥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코어 기능입니다. 코어 기능. 코어 기능은 제가 굉장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우리 챗GPT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PC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PC의 특정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검색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코어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흔히 말해서 억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AI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하시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슬라이드 한 80장 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아마 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구글 노트북 LM도 제가 실제 업무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구글 노트북 LM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제가 넘겨서 요거는 제가 같이 꼭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이란 전쟁이 났을 때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나요? 그래서 그뭐 CIA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뭐 개인의 정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는데 그 팔란티어를 돌리는 엔진이 오픈 AI 맨 처음에는 클로드였습니다. 클로드였었는데 클로드가 어떤 국방성하고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꼭 지켜줘. 아마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인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뭐 생명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방성이 그거를 못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클로드가 그거를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들어가서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팔란티어는 오픈 AI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여기 보시면 컨스티튜셔널이라고 써요. 컨스티튜션이 이게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법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법적인 걸 강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20년 됐고 여기 보시면 아무데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 AI에서 11명이 같이 창업을 했고 아무데이는 자매입니다. 예, 자매가 같이 창업해가지고 만든 기업이고요. 보시면 아마존이 40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도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보시면 301년 이상을 할 거다. 301년 이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420조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컨스티튜셔널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익성 수면수라고 좀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의 특징은 어떤 문서들에 대해서 처리를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MCP를 만든 회사가 이 엔트로피입니다. 이게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한 게 아니라 다 공개했어요. 기술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 표준이 되고 있어요. 예. 오픈AI 웹페이지를 막 찾아보시면 MCP라는 걸 잘 찾기 힘듭니다. 왜? 경쟁자가 만든 표준이니까 도입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 개발자, 이 흔히 말하는 그 API 들어가 보면 다 MCP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허용하기 싫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많고요. 코딩 잘한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코딩 쪽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굉장히 요즘 파이레이트도 하고 있고 클로드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네 이런 것들 생태계가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럼 이제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퍼스, 소넷, 하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델의 종류. 그래서 여기에 하나 추가되어 있죠. 미토스라고 그렇죠. 그래서 미토스는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안에 대해서 위험이 많다. 그렇죠. 보안에 어떤 사이트를 뚫었다 이는 미토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퍼스, 소넷, 하이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퍼스는 가장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추론 기능이 가장 발전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리스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론 기능이 가장 발전된 모델이 오퍼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소넷이에요. 그다음 하이프는 이제 이게 추론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그냥 가장 간단한 Q&A 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눌까요? 왜 이 세 가지 모델을 나누냐면 여러분들의 토큰을 전략에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퍼스로 쓰시면 여러분 토큰이 금방 달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추론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은 게 소넷이고요. 하이프는 그냥 간단한 Q&A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시냐? 자, 저는 지금 여기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챗에 가셔서 여기 뉴챗을 하시잖아요. 뉴챗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죠, 모델이. 그렇죠? 저는 지금 소넷으로 설정돼 있고 포스로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하긴 한데 너무 빨리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어떤 뎁스 있는 추론을 하겠다 하면 위에 좀 선택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도 쓸 거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소넷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Q&A다 이런 것들을 다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뭐죠? 챗봇을 만든다. 그럼 챗봇을 만들 때 개발자로서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커스터머가 질문을 던져요. 그럼 AI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얘를 오퍼스로 답을 해야 될지, 소넷으로 답을 해야 될지, 하이프로 답을 해야 될지 먼저 판단하는 결과를 AI로 받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판단하는 하이프한테 시키면 되겠죠. 하이프한테 시켜서 야 이거는 뭐 추론이 더 많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건 하이프한테 먼저 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서 챗봇을 만드는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에서도 토큰이 들기 때문에 그 토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댑티브 띵킹이라고 되어 있죠. 어댑티브 띵킹. 요 적응 사고가 이게 온오프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띵킹을 키면은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퍼스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 어댑티브 띵킹을 키면은 나름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여러분들이 요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요 직접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 계정이 있어요. 계정을 가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자, 설정 뭐 PPT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코드 배분의 도움 주기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채팅 메시지 이런 코딩 코드들을 클로드에 훈련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이 주면 내가 올리는 채팅, 예를 들어서 컨피덴셜한 데이터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로드가 받아가지고 학습하는 걸 원치 않으시면 대부분 다 원치 않으시죠. 그죠? 그럴 때는 이것들을 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팅 데이터를 클로드가 받아서 학습할 때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세팅 확인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LLM 서비스는 다 개인정보 설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확인하시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아까 웹서치, 그 다음에 아까 어댑티브 어댑티브 리서치,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저랑 같이 그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퍼셉트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퍼셉트론의 그 로직이 어떻습니까? 제가 LLM 말씀드렸던 철수가 학교에 가면이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재미있게가 정답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철수가 학교에서 뭐 재미있게가 다시 입력이 되고 논다가 정답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들을 다 모아서 X, Y를 다 설정해 놓고 X로 학습해서 Y를 만들게 웨이트랑 바이오스를 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퍼셉트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다 LLM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가 어저께 뭐 오퍼스 모델을 다 학습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우리 뭐 6월 초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원래 시장이었는데 뭐 김철수라는 사람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6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온 인터넷 뉴스들은 모델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새로운 뉴스들은 학습할 때 텍스트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자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실제로 학습한 그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까지의 특정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날까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거잖아요.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리지 컷오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마 뒤에 간단히 나올 텐데 날리지 컷오프 데이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 데이터, 그러니까 뉴스들은 절대로 LLM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로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도 나는 답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 뭔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서비스를. 자, 거기서 추가한 게 이제 크게 뭐 오늘 배울 MCP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웹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웹서치는 라이브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걸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뭐 시장을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웹서치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서 그 웹서치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웹서치를 가지고 LLM한테 던져줄게요. 그러니까 LLM이 갖고 있는 난이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갖고 온 뉴스 데이터를 같이 종합해서 LLM이 두 개를 그 서머리에서 판단해서 답을 내주고. 그래서 웹서치 기능은 최신 정보를 갖고 싶다는 장점이죠. 대부분 다 웹서치에 체크박스가 다 있어요. 클로드 챗GPT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어댑티브 띵킹은 뭐냐면 아까 체크박스 있었잖아요. 조금 더 추론할 수 있게 추론의 영역을 조금 더 깊게 해요. 그래서 수학적 이런 로직 같은 거 푸는 거. 여기서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꾸리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딥서치 기능이에요. 자, 딥서치 기능은 거의 논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웹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로 리포트처럼 만들어주는 게 딥서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그냥 무작정 쓰면 되지 않냐? 무작정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웹서치 쓰는 건 토큰이 됩니다. 웹서치를 끈 거하고 킨 거하고 당연히 웹서치 키면 토큰이 더 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띵킹도 토큰이 더 들어요. 키고 끈 거. 이 친구는 횟수가 예전에는 제한돼 있어요. 한 달에 5번, 6번. 지금은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을 정도로 토큰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웹서치 기능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 어제 주가 이런 것들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미리 여기 보시면 이제 채팅의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어댑티브 띵킹을 써서 만든 그래서 여기에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를 뭐 유클리드 방식으로 다른 걸 해. 이렇게 하면 뭐 저도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딥 리서치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자, 요게 그 이번에 성장 펀드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딥 서치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이게 이제 보통 이 정도로 그 컨텐츠가 나오진 않죠. 그렇죠. 일반 그 우리 챗GPT나 뭐 클로드로 검색하면 근데 이제 딥 리서치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보면은 뭐 절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펀드를 3, 4, 50대 뭐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먼저 기본 나오고 키 파인딩 나오고 그다음에 세대 체크 뭐 법적 근거 그다음에 뭐 자격 뭐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제가 말씀 뭐 뭐죠? 저게 절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딥 리서치도 여러분들 뭔가 이제 딥하게 그러니까 뭐 정말로 보고서처럼 써야 되는 경우는 이 기능을 그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뭐 쓰시는 부분도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보시면 챗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플러스에서 여기에 보시면 연구라고 있죠. 그래서 연구가 딥 리서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능을 쓰게 되면 이제 딥 리서치를 해서 아주 리포트 기능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뭐 한두 번 쓰는 거는 전혀 크게 문제 없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한번 써보시고 이 정도까지 되는 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기능. 자, 프로젝트 기능은 기능 자체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채팅 기능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쓸 수 있게 표현한 거고 역시 뭐 오픈 AI 뭐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서비스 이 프로젝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팅할 때 여러분들 뭐 문서 서머리 해줘. 뭐 요약해서 A4 장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할 때 파일 업로드 같은 것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한 파일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A4 장장으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만든 이해할수록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메뉴로 딱 고정시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프롬프트도 다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세팅해 놓고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일반 교란은 대화를 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올리고 모든 프롬프트를 다 기억하시나요? 뭐 GC, 뭐 맥락, 뭐 입력 데이터 출력 그 조정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한 번만 세팅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여러분들 그냥 Q&A 하시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시사항, 파일 공개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고 더 이상 한 번만 해놓으면 할 필요 없게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왼쪽 메뉴에서 항상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요게 특징 기능이에요.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이제 직접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클로드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프로젝트 메뉴가 있어요. 자, 제가 만드는 거 볼까요? 저는 이제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게 한자의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의 기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자, 일단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들. 위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웹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게 프로젝트의 이 메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일반 채소라면 어떻게 해요? 일반 채소 이쪽으로 가서 히스토리가 나온다. 히스토리가 밀리면 쭉쭉쭉쭉 밀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있으면 절대 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예. 무료 사용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절대 메뉴가 사라지지 않는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리 팀에서 뭐 패드 프로젝트, 천년의 프로젝트에서 내가 직접 계속 뭔가 작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딱 위치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채팅 위치에 고정되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찍는 것보다 여기 찍는 것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속 작업해야 되는 뭔가의 질문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프로젝트를 쓰시면 돼요. 되게 유용하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뭐 하나 볼까요? 자, 탄자니아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지시서 같은 것들 미리 세팅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먼저 세부사항을 이렇게 적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요구사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왜냐면 저희 팀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칸나넬 프로젝트에서 서버나 뭐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기 페르소나 기억나시나요? 페르소나 구해주는 거. 그래서 당신은 시스템 아키텍처와 하드웨어 전문가 페르소나 해주고 뭐 기획서를 작성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MS 문서를 작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침을 줄 수 있는 거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추가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쪽 보통 이야기할 때 앞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프로젝트 개요. 여기에서는 뭐 톤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출력하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두 개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시서를 여기도 지시서를 주고. 자, 그래서 뭐 PDF 문서 실제 페이지 번호로 뭐 내용을 한 장면에서 뭐 추가하고 이렇게 뭐 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실제로 뭐 그 Q&A 한 거 보면은 페루로 제가 어저께 페루를 했나 봅니다. 네. 네, 16시간 전 제가 어저께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은 자, 제가 다큐멘터를 다 올려놨어요. 아까 이거 다큐멘터 올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일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추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기계 업무에서 파일을 추가하면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 특정 메뉴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실제로 질문을 하면 너무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미리 질문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짓이 얼마냐? 인프라에 들어가는 버짓이 얼마나 시스템 데이터 쭉 다큐멘트를 읽어서 딱 이렇게 해서 뭐 답변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게 인프라에서 뭐 서버 스펙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서버 스펙 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면 질문을 이렇게 갑자기 던지면 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프로젝트를 딱 갖고 있으면 데이터가 딱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여기 데이터가 다 있으면 그냥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왼쪽 상단의 메뉴가 딱 고정되고 내가 계속 방문하면서 질문해야 되는 용도로 쓰시기에는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일반 채팅과 프로젝트를 써야 될 때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 쓰냐? 이거를 어떤 데 쓰냐 보시면은, 우리가 개발자들은 개발 코드를 올려놓고 같이 쓰실 수도 있고요. 자, 컨텐츠 부분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컨텐츠, 제가 이제 요거는 실제로 뭐 저는 이렇게 쓰진 않지만, 요거를, 실제로 이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 PPT 만드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PT 만드는 사이트 뭐 여러분 아시는 제인스파크 이런 거 그 스카이워크 AI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 제작을 제가 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요게 get 디자인 요게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getdesign.md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BMW 디자인, HP 디자인 이렇게 하면 BMW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BMW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의 look and feel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get design MD에 보시면 이 MD는 여러분들 마크다운의 그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MD 파일을 여기에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UI의 look and feel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look and feel을 텍스트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디자인 MD 요게 텍스트거든요. 보시는 텍스트를 이 MD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한 걸 가지고 클로드에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게 텍스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안용 PPT 뭐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침에다가 제가 앞에서 본 MD 파일 붙여놨어요. 예. 붙여놓고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조금 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MD 파일에 그걸 붙이고, 그 다음에 고운의 로고를 PPT에다가 넣어달라고 아예 딱 세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운의 로고를 업로드 했어요. 업로드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왼쪽 스타에다가 PPT를 만들 때마다 고온의 로고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배경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2페이지부터 그러니까 표지 빼고 2페이지부터 끝까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 되는데 하얀색이 딱 검은색이 딱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이직 규칙을 해서 이 페이지에 하얀색으로 해서 끝까지 하얀색으로 봐라. 이런 것들을 제가 명령으로 해놨고, 그다음 텍스트 출간격도 좀 좁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넓혀서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아예 PPT 규약을 제가 딱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서피스 장점 프레젠테이션 한 장짜리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공원의 로고 보이죠? 왼쪽 상단에. 그래서 그냥 만들면 제가 이게 공원의 로고를 붙인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깔끔한 루틴 뒤에 뭐 약간의 이게 딱딱딱 붙여지지 않고 약간의 이줄 사이를 약간의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PPT 만드는 것도 프로젝트 기능으로 하면은 프로젝트에 UI 컨셉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회사 로고 넣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기능을 잘 쓰시면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28분이네요. 네. 제가 이게 약간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전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예, 항상 예, 제 마음같이 그렇지는 않네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국민성장 펀드 뭐 이런 것들 이 대화를 지금 나눴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하면 이 우측에 보면은 이 기부 이것도 챗GPT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대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해서 공유하면은 어드밴스 서치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해보겠습니다. 자, 뭐 고운의 뉴스 이거를 제가 자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공유하면 링크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링크를 생성하면은 예,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뭐 새롭게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면은 제가 Q&A로 이렇게 GPT랑 저 클로드랑 했던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링크만 전달해주면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 에디팅은 안 돼요. 에디팅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저도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지만 이 클로드에 보면은 팀즈하고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서울에서 많이 우리가 클로드 영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걸 파악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팀즈의 엔터프라이즈하고 이 팀 플랜을 쓰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공유를 할 수 있다. 팀원들과.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 하면 여러 팀원이 와서 같이 Q&A 데이터를 올리고 Q&A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팀원끼리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뭐 콜라보레이션 뭐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데 공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공유 링크만 주면은 그래서 뭐 링크를 그냥 주면은 내가 쭉 채팅했던 히스토리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 공유에 뭐 좋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런 것들 다른 사람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티팩트는 좀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티팩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클로드를 쓰시다 보면 어떨 때는 채팅 문구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고, 어떨 때는 뭐 HTML로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워드 형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냥 텍스트 본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어떤, 여기 보시면 이제 마크다운, 뭐 HTML, SVG, PDF 이렇게 이 채팅창에서 뭔가 다른 형식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팅 바탕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샘플인데 시간상 제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MD 파일로 보여줘 그러면 MD 파일로 보여줍니다. HTML로 보여달라면 HTML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 SVG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입니다.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게 쭉 늘리거나 줄여도 잘 깨없이 딱 그대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SVG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래픽으로 만들어줘. PDF 형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뭐 코드 파일로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짜는 그 환경에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해주시면은 그걸로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MD 파일로 만들어줘요. 출력을. 그 다음에 HTML로 만들어줘요. 아니면 SVG, 그림이면 SVG로 만들어줘요. 명시적으로 하면은 그 형태로 출력을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쓰실 경우가 있으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있는 게 아티팩트라는 기능입니다. 아마 이게 지난달에 아마 나왔을 텐데 라이브 아티팩트라고 나왔어요. 라이브 아티팩트. 자, 그래서 라이브 아티팩트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아티팩트는 딱 흔히 이 라이브의 반대말은 뭐
주고 있다겠죠. 그래서 정형화된 컨텐츠, 그렇죠. 정형화된 대답. 이거는 아티팩트고 라이브 아티팩트는 뭐냐면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바뀌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게 사실 딱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때 다르게 보여주는 어떤 컨텐츠를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라이브 아티팩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 코어에 있어요. 코어에 보시면 라이브 아티팩트라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아티팩트를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첫 번째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 주식 실시간 대시보드.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 제가 요걸 가지고 맨 처음 부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파이낸스 해가지고 코드 해고 이렇게 이 숫자를 넣어주면 삼성전자가 나오고 뭐 그다음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 URL을 넣었습니다. URL을 넣고 그러니까 요거 히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프롬프트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실시간 주식 정보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AI한테 주식 정보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 정도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트를 가보시면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이 나와요. 그래서 코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코드를 제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코드 알려주고 네가 들어가서 주식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여행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크게 해야지 아마 보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프롬프트가 엉망이어도 AI가 잘 해결해 주더라는 게 오늘 여기 그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상당히 저도 이걸 하면서 놀랐어요. 자, 보세요. 네이버로 생각하니까 네이버 막혔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야구를 해보니까 야구도 했어요. 근데 야구도 안 됐대요. 나오도 안 돼서 그러면 클로딩 크롬을 해결했대요. 그래서 클로딩 크롬을 쓰려고 하니까 제 PC가 설정이 안 됐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니야. 클로드 설정을 알려줘. 주고 알려줍니다. 그대로 설정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설치했으니까 연결이 됐어요. 연결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 그러면 쭉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스크린샷 같은 것들을 찍어서 제가 이제 줬어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들. 그래서 화면에 에러가 뜨면 긁어서 보여주고, 그거 긁어서 보여주기 힘든 스크린샷을 던져서 에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데 또 안 돼. 또 안 되니까 또 뭘 업데이트를 했어요. 또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계속 안 되다가 계속 실패하죠. 실패. 그래서 계속 얘가 티키타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클로드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코딩 하시는 분 아실 텐데 내가 실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 과정들을 프린트를 해서 지금 이 과정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러니까 끝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금 이 과정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간에 이렇게 찍어볼 수 있잖아요. 프린트로. 그래서 이 과정이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찍어볼 수 있잖아요. 클로드가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에러를 내가 이 메시지가 나오면 이 과정에 성공한 거고 이 메시지가 실패한 거니까 출력값을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 보여줬어요. 또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걸 하는데 한 7, 8번의 실패를 거쳐서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러만 던져줬어요. 이런 에러가 나왔어. 이런 에러가 나왔어. 계속 에러만 던져주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서 얘가 바꿔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딩의 AI가 무서운 게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 하나를 문제를 해결할 때 한 3, 4가지 알면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7, 8가지, 10가지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얘가 코딩을 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만든 거 있잖아. 야, 프로를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왜냐하면 시행착오 너무 많이 거쳤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성공한 이 워크로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이거 딱 제가 다시 들고가지고 새롭게 아티팩트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만드니까 그냥 한 번에 성공한 걸 만들어주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기술적 이야기라는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MD5라는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얘가 다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상당히 놀랍죠. 이거. 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7, 8가지 방법을 다르게 계속 시도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요거 이제 그 명령을 이렇게 보면 뭐 대시보드 업데이트 해더라고 이렇게 명령을 직접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편집해서 제가 여기다가 누르면은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이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같이 볼게요. 자, 요것도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 같은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일즈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게 프라핏이 얼마고 뭐 우리가 지금 매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대시보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엑셀 데이터만 바꿔서 그 형태로 이제 다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만드는 것도 이 라이브 아티팩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직접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야 되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다리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클로드 강의하기 힘든 게 이 상당히 프롬프트 한번 명령을 내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디자인은 뭐 제가 프롬프트 할 건 없으니까 같이 한번 요렇게 볼게요. 자, 디자인은 진짜 4월에 나오는 깔끔한 데이터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테스팅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은 토큰을 완전히 녹여버리더라고요. 엄청 빨리 달아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디자인을 우리가 채팅창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HTML 같은 걸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보고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보는데 이 디자인 기능은 이 윈도우를 딱 해서 왼쪽에 오른쪽에 채팅창, 왼쪽에 뭐 디자인 이렇게 해서 채팅을 하면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편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그래서 대화형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뭐 컨트롤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어떤 좋은 기능들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이 디자인 안에서도 여러분들 뭐 카드 뉴스, 그 다음에 뭐 포스터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PT도 만들 수 있어요. PPT도. 그래서 우리 채팅 일반적으로 클로드 챗에서도 PPT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차이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아직도 이 디자인이 나온 지가 최근이어서 기능으로 보면은 챗에서 나온 PPT가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많긴 한데요. 이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마케팅 말고 제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개발자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클로드 코드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무슨 웹페이지 프로젝트나 어떤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UI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UI가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해야 되는 로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AI 뭐 회사들이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웹 UI를 만든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UI를 구성하는 엔진을 돌리는 그 코드를 만드는 개발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맨날 이제 미팅하면서 이거 해달라 이렇게 막 해서 결국 하게 되는데 이제는 디자이너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왜? 여기에서 디자인을 만들면 그 디자인을 바로 코드 개발자,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 코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럼 뭐 개발자는 뭐 되냐? 여기서 그냥 클로드로 만든 UI에다가 개발자는 엔진 만들어 빌리면 돼요. 그래서 뭐 디자이너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흔히 말하는 안정성이 직업 안정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 때문에. 그래서 이 핸드업 기능이 상당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개발자들한테. 그래서 뭐 물론 코스트 세이빙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결과를 볼까요? 업데이트 예. 자, 업데이트를 제가 이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제가 이 사이트를 지금 접하지 않았거든요. 얘가 지금 브라우저를 띄우면서 계속 실시간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브라우저를 제가 띄운 게 아니에요. 클로드가 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띄우진 지금 뭐 지금 다 0으로 지금 돼 있죠. 아직 장이 시작이 안 돼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 컨트롤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선택을 못 하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됐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 사이트들을 제가 방문한 게 아니에요. 클로드가 직접 방문하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시간 주가 정보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가 실시간 정보, 아까 이 시행착오 7번, 8번 거쳐서 갖고 온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실제로 각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그 주가 정보를 다 브라우저에 구동시켜서 갖고 온 겁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이용해서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라이브 아티팩트에서 그 대시보드. 자, 대시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이게 지금 위험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샘플 1이라는 그 폴더 이 PC 안에 샘플 1이라는 게 있거든요. 샘플 1을 읽고 표시해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근데 클로드 디자인 이렇게 클로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자, 클로드 디자인은 데스크탑 앱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고요. 웹에서 나오게 됩니다. 웹에서. 자, 그래서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그죠?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카드 뉴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클로드 우리 저번 주에 그 구글 그 나노 바나나 봤었잖아요. 근데 클로드는 이미지 만들어주는 기술은 없어요. 보니까 아주 이미지 만들어주는 건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간단한 것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뭐 아쉽긴 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약간 베타 단계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 좀 더 뭐 발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요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계속 돌고 있네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실제 카드 뉴스도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이고 시안 1, 뭐 시안 1, 시안 A, 시안 B, 시안 C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시면 되는데 저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방 리밋이 다 차서 생각보다 디자인 쪽은 생각보다 예, 좀 빨리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는 좀 빨간색이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파일 읽으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그러니까 그 아티팩트 라이브 아티팩트하고 아티팩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죠? 아티팩트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건 보여주는데 이 라이브 아티팩트는 인터넷에 있는 주가를 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바꿔주면은 그 파일을 새로운 파일을 읽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MCP 여러분들 클로드 공부하시는 분들 MCP 이제 뭐 많이 보셨을 텐데 MCP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웹서치 기능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knowledge cut-off date 이후로 나오는 어떤 그 실제로 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일반적인 AI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서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웹에서만 갖고 올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비행기를 내가 지금 LA를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LA 항공정 물론 웹사이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항공사 같은 데서 정보를 주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가는 어떤 뭐 비행편이나 배편이나 이런 것들이 웹에 나올 수 있지만 그 웹은 100% 믿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인 AI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정제된 정보를 줘서 AI가 답하게 하자. 이런 관점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나온 게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고립된 지식이었어요. 왜? 학습할 때 데이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서치로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고 웹서치 하고 또 이번에 추가된 거는 MCP로 새로운 정보를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그램 MCP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나를 프로그램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정제된 정보들을 주면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오픈AI가 있고 클로드가 있고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 입장에서 오픈AI에게 나의 어떤 예약 정보들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드에게 줘야 되고 제미나이에게 줘야 되고 그런데 그 회사의 서버들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는 야 우리는 뭐 200자 안의 데이터만 받을 수 있어. 오픈AI는 야 우리는 500자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어. 다 규격이 틀리면 이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뭐 클로드용으로 만들어야 돼. 제미나이용으로 만들어야 돼. 오픈AI용으로 만들어야 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 하나의 서비스 사업자는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표준입니다. 표준 계약. 그래서 클로드가 만든 게 뭐냐면 각각의 AI들이 받아들일 때 나는 900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900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 각각이 틀리잖아요. 그것들을 표준화해서 만들어주는 어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MCP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게 USB예요. USB. USB 어떻습니까, 여러분? USB 선풍기 있고 USB 뭐죠? 이 습도기 뭐 이런 거 있고 USB 뭐 충전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USB 규격이만 맞으면 그게 뭐가 되든 다 USB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SB라는 프로토콜을 맞추기만 하면 USB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CP 규격으로만 맞춰주면 그게 오픈AI든 클로드든 다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회사의 용기마다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다? 표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이 MCP로 용어로 만들면 그게 오픈AI로 갈 수도 있고 클로드로 갈 수 있고 제미나이로 갈 수 있고 이 표준을 누가 만들었다? 클로드가 만들었어. 이게 이 개념이 나오고 나서 클로드가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클로드를 지금의 이 회사를 만들어진 저는 기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개발자분들은 요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정보를 주기 위한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HTTP 서버는 하나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투어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투어 정보를 갖고 있고 클로드라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 있는 건 하나투어도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예약 정보나 뭐 제주도 여행을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읽어서 클로드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놔주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건 아니지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제가 하나투어한테 그러니까 제가 여행 정보를 제주도 가는 여행 정보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AI가 하나투어라는 걸 내가 말하지 않는데 하나투어라는 이 MCP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클로드 자체가 MCP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의 기능입니다. MCP를 여러 개 달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여행 정보도 있을 거고 뭐 주가 정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주가를 알고 싶어 이러면 클로드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쓸 MCP를 쭉 검토한 다음에 나는 이 MCP를 쓰면 좋은 답을 알 수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MCP를 스스로 구축합니다. 클로드가. 그래서 MCP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게 MCP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전문적이니까 개발자분들은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개발자분들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HP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HP를 뭐 예를 들어 개발용으로 쓸 수 있어요. 개발용으로 쓸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로 쓸 수 있고, 이제 그렇죠. 뭐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걸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MCP가 뒤에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코어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 MCP라고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넥터로 지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어를 설치할 때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참 이 코어를 쓰시려면 데스크탑 앱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유료 가입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 아시긴 한데 코어는 유료 가입 최소한 프로 유료 가입자야 되고 데스크탑 앱으로 쓰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코어 뭐 챗 코어 있죠. 여기가 코어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53분이네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는 게 제가 지금 커넥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뭐 킹바도 있고 지메일, 캘린더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추가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커넥터라는 게 보이죠. 그죠? 커넥터로 해서 이렇게 뭐 끄고 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끄고 키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거를 한쪽으로 켜놓는다 무조건 이렇게 켜놓으면 MCP 딱 해당되는 MCP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각각의 MCP 기능들을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가 어떤 MCP를 쓸지 검토를 해요. 이 검토하는 것도 토큰을 씁니다. 그래서 MCP를 여러 개를 하나로 계속 쓰면 토큰 성향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CP를 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오프시키면 토큰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쓰는 것들은 켜놓으면 되시는데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다 연결은 해놓긴 하지만 안 쓰는 것들은 꺼놔야지 토큰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토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클로드를 쓰시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에피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파이.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피파이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 실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스킬로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그냥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자, 이 에피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갖고 올 수 있는 그 MCP냐면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오픈 AI나 뭐 챗GPT나 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API 커넥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쉐딩 언더 클로우라는 인스타 계정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하면 어떤 AI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인스타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인스타로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내고 있는 게 API라고 하는 MCP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웃스탠딩 하면은 아웃스탠딩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스타 계정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꼭 에피파이 커넥터를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이 MCP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플레이 MCP는 한국에서 MCP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예, 뭐 그런 카카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MCP,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 MCP, 한국 MCP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MCP를 모아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자 내가 MCP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내 MCP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야, 내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이쪽으로 와서 등록해.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카카오가 다 모아놨어요. 여기 어때? 뭐 책, 그다음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뭐 아파트 정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MCP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만든 MCP들은 다 카카오가 다 지금 애그리게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 여러분들 로그인 해가지고 네. 자, 그렇게 하면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고 카카오톡 자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카카오 여기서 등록하고 설치하시고 클로드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커넥터 이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레이 MCP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지금 카카오톡하고 MCP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검색에 쇼핑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쇼핑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온오프를 시킬 수 있어요. 뭐 해가지고 각 기능들을 온오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지금 네이버 서치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커넥터에서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실제로. 자, 네이버 검색을 이용해서 고운의 뉴스를 네 가지 선택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이렇게. 왜냐면 제 지금 MCP에는 카카오톡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플레이 MCP를 쓴다는 걸 보여줍니다. 좀 걸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플레이 MCP가 연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 MCP가 호출이 되고 플레이 MCP 안에 네이버 검색을 먼저 쓰게 되죠. 아까 네이버 검색이 설정이 돼 있게 데코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 아까 웹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이 결과를 하고 그래서 한국적으로 한국에 맞는 검색을 포커스해서 검색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계정으로 아까 카카오톡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카카오톡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메모 챗이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전송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 카카오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자, 지금 오늘이잖아요. 지금 그죠? 목요일 날. 그래서 지금 이 뉴스 3건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직접 제 카카오톡 연동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 요 지금 준비한 거를 많이 못했는데 코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코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PC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리스트 쓰도록 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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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래도 배우면 못 받았어요. 네, 그럼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그 좀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중간에 한번 여쭙고 싶네요. 되나요? 자, 그래서 그 코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있는 PC 컨텐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또 스스로 얘가 커넥터를 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커넥터까지 자기가 필요하면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복 스케줄링. 네, 저희 팀에서는 이제 AI 뉴스 같은 것들을 매일 이렇게 이게 스크롤링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그냥 데모는 스킵하고요. 다 그냥 여기서 다 보내드릴게요. 자, 특정 폴더. 예를 들어서 뭐 C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안에 펜이라는 폴더가 있다. 그럼 펜 폴더에서 예를 들어서 펜에서 무슨 예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 이렇게 하면 특정 폴더를 다 검색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특정 폴더 안에 문서가 한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 정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폴더에 지정하고 그 정보를 검색해서 알려주고 그 정보가 어느 파일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정 여러분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이때 쓸 때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파일에
폴더 안에 파일이 많은데 내가 특정 파일 찾고 싶다 이럴 때 쓰시면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폴더 정리할 수 있어요. 왜? 폴더를 없애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 같은 게 여러분들 굉장히 막 이렇게 여러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지 파일 아니면 워드 파일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구글 연동.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이제 제 구글 드라이브, 제 구글 칼렌더에 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그냥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스케줄 이렇게 하면 제 스케줄 이렇게 딱 그냥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네, 오늘 업무 시간 중 2시간 연속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추천을 딱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으로 자 2번 항목으로 미팅 서비스 미팅이라고 일정 추가해주고 이런 구글 스케줄에 딱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랑 연동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 M365는 잘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텐데 실제로 제가 그 M365에 커넥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하려면 그 어드민 권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한번 같이 나중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스킬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어제하고 오늘 날짜에 고분의 뉴스를 검색해서 그것들을 아까 카톡으로 보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메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명령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 9시에 나는 돌리고 싶다. 그러면 고분의 뉴스를 9시만 매일 스크롤링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싶다. 자, 이런 거를 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네이버 검색으로 고분의 뉴스도 검색해야 돼요. 그걸 HTML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실제로 메일로 보내는 거는 또 여러분 SMTP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SMTP라는 그 프로토콜에서 또 메일 보내는 이 세 가지 업무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속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한 번에 미리 연속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스킬 이름으로 만들어서 세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내가 당장 실행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스케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스킬을 만들 때 쓰는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스킬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약간의 이제 프로 사용자 이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슬래시를 하시고 슬래시를 하시면 쓸 수 있는 스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킬 크리에이터를 누르고 그냥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스킬을 만드실 때 얘가 질문을 해요. 질문만 좀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스킬을 만드시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지금 나오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질문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하시면서 스킬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한 거 만들기, 새로운 스킬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걸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스킬 크리에이터를 쓰는 방식은, 그러니까 쓰는 거는 새로운 스킬을 때 아니면 업데이트할 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얘가 질문을 다 받으면 얘가 MD 파일을 만듭니다. MD 파일을 만들고 스스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만 해주시면 계속 얘가 반복 실행을 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여행의 그 7, 8가지 그 과정 비슷하게 계속 바꾸면서 계속 최적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합니다. 중간에 패키징하는 방법을 모르면 클로즈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 모르는 과정을 다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끝낼 수 있어요. 저도 패키징 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쭉 저도 이제 이거 스크린샷이 있죠. 그래서 패키징을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패키징을 알려주면서 다 이렇게 스킬해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지금 오전에 한번 돌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든 스킬이 여기 보시면 이거는 19일에 돌린 거네요. 19일에 돌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스킬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하얀색으로 나왔었어요. 하얀색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이 흰색, 회색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하얗게 나와가지고 옅은 회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MD 파일 계속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주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고운의 뉴스하고 그다음에 AI 뉴스 같은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근데 이 지메일로 만들면은 임시 폴더로 들어가고 임시에서 메일 눌러야지 나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 이 자료에 부록에 보시면은 그거를 눌러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HTML로 저장해서 PC를 통해서 PC 스케줄을 통해서 보내는 것들을 제가 부록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부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메일로 하지 않고 HTML을 만들어서 PC를 통해서 보내는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 스킬 기능을 스캔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클로드 데스크탑 앱이 꼭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PC가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PC가 켜져 있어야 되고, 클로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어야지 그 시간에 얘가 딱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켜져 있는, 360을 켜져 있는 게, 팀별로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은 뭐 AI 뉴스 같은 것들을 매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뭐 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걸 알고 싶어. 나는 뭐 미국 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아침 뉴스 클리핑으로 받을 수 있어요. 플러그인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스킬 요 보시면은 제가 AI 뉴스 아이 테스트라는 걸 아까 그래서 스킬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근데 요거는 이제 특정 시간에 돌리는 기능은 없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스케줄드 태스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스케줄드 태스크라는 게 여기 나오죠. 그죠? 요게 특정 시간에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PPT를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됐는데, 제가 만든 스킬이거 이거를 나는, 설정 그냥, 내가 뭐,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 그냥 던집니다. 설정해, 그럼 알아서 설정해. 설정해주면 얘가 스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스킬의 내용을 다시 얘가 쭉 풀어가지고, 다시 다 이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 그 AI 뉴스 다이제스트 이 기능이 9시에 매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줄 타스크에 등록해 주셔야지 그 시간에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1시간 만에 제가 이렇게 핸전을 하면서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구글 노트북 LM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그 클로드 스킬이 좀 기능이 재밌고 중요한 게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스킵해서 좀 너무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가 스크린샷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로드 스킬 만드실 때도 그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안 나오면 계속 인풋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오면 에러를 뭐 이렇게 여러분 스크린샷 써서 계속 입력으로 주고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걸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 제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하나 스킬 만드는데 그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엑셀에서 숫자 같은 거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미리 등록해놓고 숫자만 딱 던지면 엑셀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을 업무할 때 좀 뭐 쓸 수 있겠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고민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음에 명령을 해서 내가 설명이 되던데